안녕하세요. 한국정신과학회 회장 정진근입니다. 오늘 9월 원리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 강원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고 현 정신과학학회 명예회장님을 하고 계시는 정규석 교수님께서 건강과 사업 성공을 위한 파동 미묘에너지의 활용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규석입니다. 이 책은 그동안 저희 학회 주변에서 틈틈이 여러 가지 일상적이지 않은 어떤 특별한 체험들, 보통 초상 사례 또는 신비 체험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어느 정도 모여져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조금 더 모아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이 책을 좀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보듯이 건강과 사업 성공을 위한 파동과 미묘에너지의 활용 이렇게 돼 있고요. 신비체험 사례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실린 사례는 한 150여 개 정도 더 됩니다. 그럼 이 책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1시간에 소개하는 게 굉장히 벅찹니다만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책들을 보신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강의를 할 거고요. 또 요 강의 파워포인트 자료 중에는 이 파워포인트에 준비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간략하게 넘어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강의를 신청하신 분들은 이 자료를 원하면 이메일로 이 자료를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청을 하시고 요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학회 차원에서 따로 요 강의 내용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그때 강의 교재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장은 전반적인 개요입니다. 우리는 왜 초상현상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또 초상현상의 종류, 그 다음에 이런 초상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 속에서 초능력, 그 다음에 이 책의 전반적인 구성을 소개를 합니다. 이 책을 쓰는데 여러 가지 참고문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단은 대표적인 걸 소개하면은 홀로그램 우주라는 것은 서양에서 나온 이 책과 같은 주제입니다. 여러 가지 초상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설을 우주가 홀로그램식으로 돼 있다. 홀로그램이라는 것은 부분 속에 전체 모습이 깃들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홀로그램 우주. 그 다음에 양자역학과 이런 정신세계를 연결시킨 책이 분립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양자 물리학으로 본 마음이라는 것을 두드려 보면은 요거에 대한 동영상이 나오니까 요게 미국에서 2천만 뷰 이상이 봤다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하나의 동영상입니다. 요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바라 브레넌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 오라를 보고 오라를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과학의 목적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걸 파악하고 분류하는, 두 번째는 그 어떤 원인과 결과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인과관계의 규명을 하고, 세 번째는 인과관계에 따라서 결과를 예측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편익이 향상되죠. 과학이 그러면 인류한테 얼만큼 기여했느냐 이걸 보면은 인구가 구석기 시대에 50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70억 명입니다. 그럼 1,400배가 증가했죠. 그 다음 인당 GDP가 구석기 시대 100불 정도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잘 사는 국가는 6만 불까지입니다. 그러면 또 한 600배가 늘었죠. 그래서 곱하면은 84만 배. 그러니까 인류가 과학을 통해서 84만 배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은 결국은 인과관계 여러 가지 자연 현상에 대한 인과관계의 파악을 위해서 그걸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통제를 해가지고 인류의 복지와 편익을 올려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여러 가지 초상 현상들 또는 이런 걸 다루는 게 정신과학입니다. 그래서 정신과학 학회도 바로 이런 걸 다루는데 정신과학 학회에서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미션이 있는데요. 기존의 과학이 설명하지 못했던 다양한 정신 현상과 자연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패러다임을 만들어간다.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인간한테 내재되어 있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개발해서 활용한다. 이런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 책도 이러한 관점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건강과 사업 성공을 위한 이렇게 한 거는 이런 것들을 알므로써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사업 성공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례에는 또 그러한 실제로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업 성공에 도움이 된 이런 예들이 상당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목적은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세계를 현상 세계라고 그러는데 눈으로 보는 세계가 전체가 아니죠. 그래서 눈으로 안 보이지만 뭔가 실제의 세계 또 본질의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보통 이거를 우리가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눈에 지금까지 과학이 밝혀낸 거는 우리 그 우주는 파동 우주이고 에너지 우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동과 에너지의 인과관계를 규명을 하면 이걸 활용하면 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보통 운칠기삼이 있죠. 결과에 운이 7이고 자기의 노력이나 기량이 3의 역할을 한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운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과학이 밝혀내서 결국은 전부 다 우리가 통제를 통해서 편익을 높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들도 우리가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나한테는 그게 실력이 일 더 붙는다고 가정을 할 때 나한테는 실력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래서 기량이 4이 되는 거죠. 그럼 운이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운 7기삼일 때 그런 현상들을 알고 활용하는 나는 운 6기사가 되니까 남보다 건강과 사업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까 이 책은 그 양자역학과 이런 정신세계를 다룬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양자역학에서 빛은 우리가 입자이냐 파동이냐 이거는 19세기에까지 상당히 중요한 과학적 논지였습니다. 근데 결론은 입자임의 파동이다. 근데 그 이후에 양자역학이 등장한 것은 빛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전자라는 건 뭡니까? 분자 밑에 있는 소립자죠. 그래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도 입자라고 여태까지 생각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통해서 우연히 보니까 입자이면서 파동이더라. 그래서 모든 물질은 결국 입자이며 파동이다. 이런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아까 말한 분자 밑에는 원자로 되어 있는데 원자는 중성자와 양성자 플러스 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성자는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고 이제 그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동영상이나 요 책도 한번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아까 얘기한 분자 밑에 원자, 원자 밑에 소립자, 소립자 밑에 쿼크, 그 밑에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촉근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서부터 분자 이걸 다루는 게 우리가 뉴턴의 이후에 발전되어 온 역학이고 원자 밑에를 다루는 게 우리의 양자역학입니다. 뉴턴 역학은 주로 입자의 세계고 양자역학은 파동도 같이 다루는 그래서 양자는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입자이면서 파동이고 또 파동 자체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입자이면서 파동이면서 에너지다. 우리 아인슈타인이 E = mc 자승이라는 아주 유명한 식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에너지와 질량은 서로 변환이 된다. 즉 질량이 바로 에너지고 에너지가 질량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우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입자로 된 우주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파동과 에너지의 바다고 거기는 또 공간 에너지가 있다. 자, 우리 양자 물리학에서는 핵심 아이디어가 얽힘, 동조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이런 거고요. 또 좀 전에 얘기한 파동과 에너지의 바다고 우리의 생각이나 의식도 파동이고 그래서 또 이런 우리 생각이 낸 의식들이 쭉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동들끼리는 특성이 뭡니까? 서로 간섭 효과를 해서 공명이나 증폭. 그래서 우리 시크릿이란 유명한 책 있죠. 거기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 보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그 하나의 또 책들도 있습니다. 예, 좀 이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파동 간의 간섭 효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도 배운 적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 소리를 내 가지고 소리를 계속 그 유리의 파동과 공명이 일어나 가지고 증폭이 되게 되면은 유리가 깨진다든가 출렁다리가 움직일 때 같은 속도로 계속 눌러주면 출렁다리가 점점점 크게 흔들리다가 나중에는 무너질 수도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게 동조라는 거는 그 나중에 그 좀 양자역학이나 이런 쪽에 유튜브나 책들 뭐 책까지는 여러분들이 안 보실 것 같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볼리비란 그거에서는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각의 힘이라는 것도 그동안 여러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튜브도 상당히 많은 유튜버들이 이런 책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또 많은 사람이 기존에 알고 있는 뉴턴 역학의 세계, 이건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양자역학은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또 같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계론적이냐 유기적이냐 또 여기는 우리 빛보다 다 느리죠. 근데 양자들끼리의 서로 통신은 빛보다 빠르다는 게 또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뉴턴 역학의 세계에 익숙해 있지만 이러한 양자역학의 세계도 좀 아는 게 세상살이에 도움이 되고 아까처럼 건강과 사업 성공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 책의 사례들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파동과 에너지의 작용 때문에 생기는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 책 제목을 파동과 미묘 에너지의 활용 이렇게 붙인 거는 바로 이런 양자역학의 이런 컨셉을 차용해서 제목을 지은 겁니다. 우리 초능력 종교 보면은 불교에서는 육신통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6가지 천한통, 천이통 뭐 이런 식으로 6가지 신통한 능력, 초능력을 얘기합니다. 또 그 예수님의 경우는 뭐 오병이어, 뭐 이 기적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이적을 베푸신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종교에 보면 특히 종교의 교주나 종교에서 상당히 뛰어난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능력들을 보이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를 들어가게 해요. 저희 학회에서는 원래를 갖다가 매달 한 번씩 쭉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이 모임이 금지가 돼가지고 그동안 지난 한 1년 반 이상 학회 원래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코로나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방식으로 하자고 이제 얘기가 돼서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회에서 장비도 새로 마련하고 세팅도 했지만 오늘이 첫 그 방송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아직 시행착오가 많이 있습니다. 널리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책의 프레임워크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장에서는 이 고감각이라는 걸 다루고요. 3장은 초감각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4장은 땅의 기운, 5장은 사람의 기운을 활용하는 거, 6장은 식약품의 에너지나 파동, 7장은 영혼, 우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8장은 신의 기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기운들을 결국 활용해서 내 건강이나 어떤 또 고객한테 사업에 유리하게 가려면 사실은 고객이 내 거를 많이 팔아줘야죠. 그래서 고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이런 외부 기운이 나한테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챕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하나 챕터씩 이후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감각인데, 이 책의 전체 구성은 기본적으로 사례들을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례들을 소개하는데 이 앞에 이론을 붙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러한 사례들이 왜 발생할까? 우리 아까 정신과학회의 기본 미션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아직 이론화는 안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설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가설들을 이론이라고 해서 제시를 하고 그 뒤에는 이제 사례를 제시합니다. 이 사례는 이제 아주 뛰어난 눈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촉각이나 몸으로 느끼는 거, 뭐 후각, 미각, 청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례 중에 일부를 소개를 하면요. 일단 고감각 중에 보면은 여러분 책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은 33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면요. 38페이지에 이 오라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오라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나 부처님들의 그림을 보면 이 머리 뒤에다가 쟁반 하나씩 달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게 사실은 그분들만 보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몸 전체에 자기의 빛의 후광이라고 그러죠. 이 빛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오라를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부처님한테 쟁반을 달아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후광을 본 사람들이 그런 그림을 그렸고 다른 사람도 그렇겠거니 하고 그 빛에 쟁반 하나씩 달고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를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몸 안에 어떤 병이 어디가 났는지 이런 거를 인체내를 투시하는 사례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 4장의 그 주제이기도 하지만 수맥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그 엘로드 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수맥 찾고 이러는데, 수맥이 흘러가는 기운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땅에서 우리가 풍수지리에서 얘기하는 그걸 땅의 기운, 지기라고 합니다. 이 지기의 기운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좀 소개를 좀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사례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직감이나 직관 이런 것들도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례는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보시고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사서 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자, 우리가
보통 오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모든 게 아니라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 밑에는 여러 가지 잠재의식, 무의식, 뭐 또 종교에서는 뭐 말라식, 아레아식 이런 여러 가지 또는 초의식 이런 얘기들을 하고 우리 능력 밑에 아까 육신통이나 뭐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식으로 숨겨진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루시란 영화 보셨나요? 루시란 영화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의 몇 %밖에 못 쓰는데 루시가 어떤 약이 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뇌가 활성화돼서 뇌의 사용 능력이 점점점 늘어나서 100%까지 되면서 루시가 막 초능력이 나타나는 뭐 이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 영화지만 국내 배우들이 많이 출연해요. 한번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 말고 어떤 잠재 능력 이런 것들이 또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오감으로 눈으로 보고 듣고 이런 오감 또는 내가 의식하고 이런 것들 외에 이제 눈으로 보는 걸 가시 영역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 주파수가 어떤 일정한 주파수만 봅니다. 근데 눈으로 안 보이는 영역이 있죠. 근데 독수리는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봅니다. 또 인간의 가청 영역이 있는데 박쥐 같은 경우는 초음파까지도 들을 수 있어요. 뭐 촉각 같은 경우는 우리 모기가 탁 앉는 것 모르죠. 윙윙거리는 소리는 좀 가끔씩 들리지만 그 모기가 앉는 것 같은 건 우리 촉각으로 못 느끼죠. 이런 식으로 동물들은 상당히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우리 진화에서 보면 그 여러 가지 유전자의 조합에 의해서 돌연변이도 생기고 또 그 돌연변이가 환경에 더 적응하기 좋은 돌연변이면 그런 돌연변이가 살아남아서 결국 더 많이 번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진화라는 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식물이나 또는 이런 동물까지도 사실은 하나의 우리 유전에서 다 갈라져 가지고 유전자의 조합이 갈라지면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유전자 안에 다 있는 잠재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파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파동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있어서 요 한 파동과 파동의 사이를 파장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요거는 파장이 작고 요거는 크죠. 그 다음에 요 몇 번 하느냐를 주파수라고 합니다. 빛 같으면은 주파수 곱하기 요 파장의 길이를 하면 우리 빛의 속도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파장과 파동인데, 요 그림은 똑같은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이 주파수가 10의 18승서부터 쭉 해가지고 좀 있죠.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이런 파동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빨주, 노초, 파남보 요 사이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색 너머에 있는 파동, 이거 자외선이 되는 거고, 빨간색 너머의 파동은 적외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다는 건 겨우 파동 중에 요것만 본다. 또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20부터 2만 헤르츠 사이만 보입니다. 헤르츠라는 거는 1초에 몇 번 뛰는 주파수, 어느 정도의 주파수를 갖느냐, 이걸 헤르츠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라디오나 뭐 여러 가지 FM, AM 이런 것들도 이러한 라디오나 TV 같은 것도 이런 거죠.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거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여기는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보고, 요건 듣고, 그 다음 뇌파는 또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파동 중에서, 파동 영역 중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일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감각에도, 그래서 눈이 남보다 뛰어나다. 이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5.0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보는 걸 더 잘 보는 요런 거는 이제 순수한 이 어떻게 보면은 남들보다 더 잘 보는 영역 요걸 갖다가 뭐 굿 뭐 또는 better sensory perception 이 감각적 지각을 sensory perception이라고 그러는데 좀 남보다 더 좋거나 better인 요런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투시 아까 얘기한 이 오라를 본다든가 또 인체 내부를 본다든가 먼 데 있는 걸 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 5.0 시력이 5.0 이거죠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투시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송과체나 천목혈이 발달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투청도 멀리 있는 걸 듣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특별한 능력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파동을 바로 읽는 이러한 능력과 관련돼 있다. 또 다음 장에 얘기하는 초감각은 이 파동 정보를 나우징을 통해서 내가 의식이 지각하는 이런 식으로 간다고 원리가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3장은 초감각 지각이라는 건데 이거는 ESP, Extra Sensory Perception인데 요거는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 감각이 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육감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육감이라는 개념은 앞에서 얘기한 직감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겠는데 그래서 육감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그냥 하나의 더 감각이 있다.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엘로드 같은 걸 가지고 뭐 수맥 찾고 이런 거 보셨죠? 바로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ESP 초감각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이런 책들을 보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 요 풍수지리와 건축은 이번에 정신과학학회에서 지금 제가 발표하는 책과 함께 새로 낸 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달에 주로 강의를 원래에서 강의를 할 거고요. 도안계 풍수지리라는 거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이런 초감각을 그 ESP를 갖다가 풍수지리에 활용하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런 엘로드를 보셨는데 뭐 다양하게 있죠. 이게 제일 심플합니다. 요건 조금 돌아가게 만들고 요건 더 잘 돌게 만들고 이거는 뭐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 심플한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는 원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엘로드를 이용해서 어떤 거를 수맥을 찾던가 이런 걸 다우징이라고 그러고 요 부분 요 3장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잘 할 겁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뭘 하느냐? 여러 가지 에너지 같은 걸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우징의 원리는 우리 파동은 우리의 무의식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분립이라는 책에 보면 인간의 뇌의 정보 처리가 초당 4천억 비트를 하는데 실제로 오감이 인지하는 건 2천 비트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뇌가 처리하는 정보의 2억 분의 1밖에 우리 오감이 모르죠. 그래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건 이 오감이 전체입니다. 근데 이 뇌한테 들어온 정보, 이걸 뭐 무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갖다가 다우징을 통해서 근육 꿈틀거림, 이런 걸 통해서 근육을 관찰해서 인지를 하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수맥이 있구나. 요게 무슨 기운, 땅의 기운이 지나가는 거구나. 또는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초감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감각은 그러니까 무의식이 알고 있는 거를 다우징을 통해서 의식이 알도록 만드는 요게 초감각, extra sensory perception이죠. 또 우리 오링 테스트 같은 걸 하면은 근육도 나한테 좋은 걸 내 손에 들고 있으면 힘이 강해지고 나쁜 걸 들고 있으면 힘이 나빠지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내 몸이 아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수맥과 직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하냐. 진단은 3장에 또 봤던 식으로
이 다우징을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 얘기했듯이 아주 일부 사람은 수맥이나 지기가 지나가는 걸 눈으로 봐요. 그런 사람은 또 눈으로 봐서 알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초감각, ESP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ESP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사람이 1시간 이내에 사용법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잠재 능력 중에서 정말 가성비 좋은 잠재 능력입니다. 약간만 투자하면 바로 건강이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사업에 도움되는 방향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사례에 보면은 이런 처방을 통해서 뭔가 수맥이 지나가는데 잠자리를 해가지고 맨날 두통이 오고 했는데 수맥을 찾아서 그거를 처방했더니 처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치를 옮기던가 또 하나는 그 수맥이 만들어내는 파동을 중화시키던가 이런 거죠. 이 중화는 여러 가지 도용이나 부적 같은 걸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그 다음에 어떤 사업에 실제로 기운을 좋게 했더니 사업이 잘 되더라. 또 기계도 고장이 잘 나는, 수맥 위에 지나는 기계가 고장이 잘 나는데 수맥을 막아줬더니 기계 고장률도 떨어지더라. 뭐 이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기계가 고장이 잘 난다? 좀 이해하기 좀 힘들죠. 근데 기계에도 자기 파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파동과 역시 수맥이 내는 파동이 간섭을 일으켜가지고 기계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수맥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실제 사례에 나타나는 거 보면.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나쁜 지기를 차단하고 내가 좋은 방향으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게 4장의 여러 사례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파동과 에너지 그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 중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과학에서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 못하는 에너지, 그렇지만 또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활용해온 에너지, 이런 거를 우리가 서틀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미묘한 에너지 또는 이제 미묘 에너지 이렇게 부르는데 미묘 에너지도 활용할 수가 우리가 있죠. 그래서 아까 뭐 파동 간의 간섭 얘기는 많이 했고 아까 얘기했듯이 인체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에너지 중에서 알려진 것들이 있고 지금 우리가 치료에도 많이 쓰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잘 안 알려진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써온 예는 이제 뭐 수맥파, 땅의 기운, 이런 것도 풍수지리에서 해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또 풍수에서 산이 갖는 기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 이 차트에서는 수맥파, 지기, 그 다음에 형상에너지 이런 걸 다루고 또 일반적으로 기공이나 한의에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를 활용하거나 뭐 단련하죠. 그 다음에 우리 사주팔자라고 하는 게 바로 하늘의 기운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색깔이 갖는 에너지나 향 에너지를 최근에는 색깔 테라피나 향 테라피 그래가지고 좀 활용하기도 하죠. 또 음식이 갖는 파동이나 에너지,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이나 정신이 갖는 에너지, 영혼이 갖는 에너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미묘 에너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좀 해올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조금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자료는 이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맥이나 지기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캐터 바울러라는 사람은 이 독일 여자분인데 3,000개의 집을과 거기 12,000개의 침대짜리에 대한 수맥을 진단을 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한 거죠. 또 우리나라 연구 중에 수맥이 어떤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 보면은
수맥파가 뇌의 지각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국내에서는 수맥 탐사 역사가 프랑스 신부가 들여왔고 본격적으로 알린 거는 노량진 성당의 이문순 신부님이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맥파가 지금 안 좋다라는 거는 그 많은 임상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건 믿던 안 믿던 굉장히 많은 임상 사례도 있고 책들도 소개되어 있고 연구 논문들도 있고 또 서양에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다우징을 배워서 수맥 지나가는데 서 있어 보세요. 그리고 오링 테스트하면 여러분들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나이에 비해서 뭔가 일찍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는 그 잠자리를 좀 그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체크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 장소들에 대해서 수맥을 갖다가 체크를 해본 건데 이 화살표가 수맥이 이런 식으로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체크를 해보면 많은 경우에 문제가 일찍 생긴 경우는 상당히 잠자는 자리나 또는 사무실 자리, 오래 앉아있는 사무실 자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차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풍수지리에서 보면은 양택은 내가 살고 있는 집, 그 다음에 음택은 부모의 산소인데 왜 부모의 산소 자리가 나한테 영향을 주느냐? 왓슨이라는 책에 보면은 실험 결과가 나오는데 3,000km 떨어진 데서도 토끼 모자 간에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받은 기운이 파동 그 유형이 유사한 자식한테 동기감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파동들을 또 안 좋은 파동 같으면은 거기에 그걸 상쇄시키는 파동을 만들어주고 좋은 파동 같으면은 강화시키는 파동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해서 어떤 나쁜 기운은 줄여주고 좋은 기운은 강화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좋은 기운을 나쁜 기운을 없애고 좋은 기운을 강화하면 결과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실은 왜 사업에 영향을 주지? 상당히 저도 궁금한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장에 소개되는 사례에 의하면 사업에 도움 주는 사례들이 여러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고감각을 지닌 사람은 이 나쁜 기운이 있으면 몸으로 바로 느껴져요. 근데 아주 뛰어난 고감각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감각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A란 상점과 B란 상점이 있는데 A란 상점은 기운이 좋고 B란 상점은 기운이 나쁘다면 A란 상점 사람들이 감각이 좀 예민한 사람은 기운 좋은 상점으로는 끌리고 기운이 나쁜 상점은 왠지 가기 싫고 피하는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고객 중에 그런 사람이 20%다. 그러면은 기운 좋은 데는 100 플러스 20이 되는 거고 기운 나쁜 데는 100 마이너스 20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이게 기운 좋은 사람은 또 그 와가지고 기분이 좋으니까 좋은 데 와서 또 소문내고 입소문 내고 또 나빴던 데는 다음에 가기 싫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거의 비슷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집이 어떤 집은 잘 되고 어떤 집은 안 되고 저는 그런 게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5장은 에너지 이 치유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소개를 하는데 이 5장에서는 사례를 예를 들어 책의 107페이지를 보면은 이 암 치유한 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TV 프로 자연인 같은 데서도 보면은 뭐 암 걸렸는데 거의 뭐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그냥 산에 와서 열심히 산에 다니고 좋은 약초 먹고 뭐 산에 나는 거 자연식품 하고 했더니 나았더라 뭐 이런 사례들이 많죠. 그래서 아까 홀로그램 우주라는 책에 보면은 세계적으로 이런 그 말기암이라고 또는 가능성 없다고 판정받았던 암들이 이 나은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에너지 치유나 파동 치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플 때 이것만 가지고 하라는 건 아니고요. 가급적인 일단은 정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거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또 정규적인 치료 방법이 없는 경우는 그다음 대안이 없죠. 그런 경우는 또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여러 가지 활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크릿이라는 책, 와칭이라는 책, 또 이 파동 치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친 첫 번째 책이 파동이야기라는 책인데 서양에서 오래전에 나온 건데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안 되다가 최근 번역돼 나왔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 바바라 브레넌이라는 사람이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오라를. 이 사람이 눈으로 봤더니 이렇게 7단계의 오라가 있고 또 우리 동양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혈자리들, 그래서 7개의 주요한 혈자리들이 있는데 이 혈자리라는 거를 한의에서는 이 에너지 이 흐름을 경락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거는 에너지 흐름은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가 있다. 이 길이죠. 이게 경락입니다. 근데 고속도로마다 출입구가 있죠. 그 출입구가 이 혈자리라고만 알아왔습니다. 근데 바바라 브레넌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여기가 바로 우리 공간에는 에너지로 꽉 차 있고 인체가 이런 공간에서 에너지를 빨아들여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더라. 이거를 눈으로 보고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하는 게 이런 건강 관리에 도움되고요. 또 이 바바라 브레넌이라는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사례에도 나오는데 눈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여기가 망가져 있을 때 한 몇 개월 이후에 이쪽에 관련된 장기에 병이 생기더라. 이런 것들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 관리에 이런 걸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파동 결국은 그다음에 우리 생각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긍정적 생각 또 내가 나을 거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 플라시보 효과라고는 들어봤죠. 위양 효과. 이게 통계에 의하면 거의 35%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와칭이라는 책에 나의 생각이 나한테 영향 미치고 세포 또 친족, 친구, 타인한테도 또 식물이나 동물한테도 심지어는 무생물한테도 영향을 준다. 이 나의 생각이라는 게. 그래서 나의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파동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생각 잘하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 잘하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책들이 나왔고 유튜브에도 그걸 써머리 해가지고 소개하는 책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관심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6장은 체질 음식과 약재인데 우리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죠.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러면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근데 우리 동양 의학에서 사상 체질, 인간의 체질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학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관심 갖고 조사하고 연구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이 사상 체질이 상당히 유효하더라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에서는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굉장히 센시티브 해가지고 안 맞는 음식을 먹으면 막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커서 알고 봤더니 자기는 무슨 체질인데 그 반대 음식을 먹었더니 내가 그렇게 안 좋았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센시티브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병을 앓고 있는, 예를 들어 다한증, 땀이 나는데 뭐 어딜 그 양이 한이 다 다녔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체질이 뭔지를 알고 체질에 맞는 이제 여러 가지 시약품들을 막 해가지고 그거를 먹었더니 이게 그 오랫동안 아주 고질병이었던 다한증이 해결됐다든가 이러한 사례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체질이 뭔지를 이해하고 이왕이면 체질에 맞게 조금 식품을 가린다 그러면 건강 관리하는데 도움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좀 불편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 이거 좋아했는데 내 체질이 안 맞는데 그럼 좀 불편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 건강에 자신 있으신 분은 막 드시고 난 건강에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요 사상 체질도 관심 갖고 해주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영혼입니다. 죽은 다음에 사후에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굉장히 또 이거를 영혼이 있다는 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영혼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 생이 끝이냐 아니면 죽어서도 나의 영혼이라는 건 계속 존재하느냐. 또 영혼이 존재한다면 걔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천당 지옥에 가는 거야? 심판받고? 아니면은 그냥 존재하는 거야? 또 아니면 걔는 또 윤회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끝이야? 이제 이런 거 자체가 현재 나의 생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례 중에는 이런 영혼에 관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신기가 있어가지고 이 무속 이런 체험하신 분들도 또 있고, 또 어떤 거는 영혼이 작용해가지고 인간한테 상당히 문제를 일으킨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영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책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사람들은 나라는 거는 바디, 몸과 마음, 바디 마인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영혼도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보편적 하나의 그 성령, 보통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령, 또는 이 동양에서 선도 같은 데는 원신, 또 힌두 같은 데서는 아트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 이거는 어떤 보편적 하나의 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바디마인드가 끝인지, 소울까지는 인정하는지, 스피릿까지 인정하는지. 저희 학회의 영어 명칭은 이 바디, 마인드, 스피릿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회는 이 전체가 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여서 또 같이 공유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영혼들이 그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 하지만 여기 있는 사례는 기본적으로 영혼들 중에는 그 살아있는 사람과 자꾸 접촉하려고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학회에서 보니 의외로 영혼과 접신되어 있거나 또는 빙의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런 영혼과의 접신되어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영혼의 능력을 같이 공유해요. 또 반면에 사실은 그 영혼의 에너지 레벨이 낮아서 살아있는 사람과 에너지 레벨을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뺏겨서 좀 약해지는
몸이 약한 이러한 부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접신도 어떻게 보면 재능이 영적 재능인데 이런 것들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어떻게 단점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사례들도 상당히 제시가 되고 있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입니다. 신 그러면 정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질문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사례들이 소개가 되지만 어떻게 이 사례만 가지고 신의 전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의 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신에 대한 맛을 보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이 왔을 때 그 향기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신이 왔을 때 그 신의 오라를 본 사례도 있고 또 신이 작용해서 뭔가 사람한테 도움을 주거나 뭔가 한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여기 사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에 대해서도 영혼에 여러분들이 일단 관심을 갖는다면 다음으로는 신이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의 어떤 깨달음,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책들이 좀 신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책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신이 무신론이냐 유신론, 그 다음에 유신론이라고 하면 일신이냐 다신이냐 또 신이 인격신이냐 우주 원리냐, 그래서 이신론과 범신론인데 저희 사례에 소개되는 것은 범신론입니다. 만유재신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례를 통해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고 또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종교마다 신에 대한 여러 가지 컨셉에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를 한 내용을 책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게 이제 우리가 특이점서부터 모든 물질이 생겨났다. 이게 과학이라고 그러면 이 특이점은 어디서 왔지? 그랬을 때 그걸 제1원인, 이렇게 또는 궁극적 존재, 이걸 신이라고 부릅니다. 또 우리가 원자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소립자로 내려가고 또 코스모스 온우주라고 하는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쪽에서의 작용을 우리가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현상 세계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신의 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작용이 이 자연 법칙이고 뭔가 궁극적 존재에 불과하냐, 그건 이신이고, 아니고 뭔가 거기에 또 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도 인간이 소우주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도 그런 우주적 특성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그런 건 만유재신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여러 가지 정신과에 관련된 또 이런 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이나 어떤 이론들입니다. 좀 깊게 공부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좀 보시면 좋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정신과학회 같이 참여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가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요거는 이제 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런 현상세계죠. 근데 실제 세계는 여러 종교들이나 과학에서는 현상세계와 실제 세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는 거는 이 실제 세계와 연결돼 있다. 실제 세계는 우주 전체라고 본다면 우주와 연결된 내 안에 있는 우주성 또는 소우주로서의 이게 내 안의 전체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성을 여러 가지 과학이나 또는 여러 가지 종교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인이라고 그러면은 종교를 안 믿어도 좋고요. 종교인이라고 그러면 자기 종교에서 얘기하는 얘기만 보지 말고 다른 종교도 보니까 상당히
서로 통하더라.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결국은 같은 얘기를 조금씩 다른 언어로 약간 다른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 서로 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열린 마음으로 한번 점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사례들에 대해서는 아까 만유제 신론적 관점에서 로 파악하는 게 제일 적합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은 미래 측인데 사실은 미래 측의 많은 사례들은 소개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인데 과연 미래를 알고 있느냐 이거 사실은 저도 퀘션이고 저도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미래 점들을 보는데 정말 이거는 정말 맞춘 것 같다 이런 거 있는 반면에 상당히 많은 것들은 그냥 사람들의 지각 오류에 의해서 그렇게 느끼는 거다. 그리고 10장은 수련 체험이고 마지막 결론. 그래서 결론은 여기 20가지 결론을 내리고 끝납니다. 책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한테는 나중에 다시 이 강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기회와 또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 강의 노트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 초상현상은 누구도 그 원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하나의 가설로 제시를 한 거고 더 많은 연구들이 축적이 돼야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에 얼마나 제가 잘 대답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질문을 해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원래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뭐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예,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학회나 저한테 이메일이나 이런 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는 좀 답변을 드리겠고요. 또 이런 데 관심이 더 있으시면은 저희 학회에 같이 좀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 갖고 좀 연구도 하고 또 지식의 공유도 해 나가면 이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